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후 말하지 못한 여성 건강관리나 강의 주제로 중앙대학교 의료원 전문의 취득,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 박사,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 산부인과 과장,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전임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외래교수셨고요. 현재는 인천 서울여성병원 강규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또 300분 넘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번 오신 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여성병원의 강규현입니다. 네, 더 길게 더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뭐 반갑다, 뭐 이렇게 또 그래도 이렇게 그런 말 있었습니까? 네. 예, 하여튼 이런 온라인이지만은 산모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즐겁습니다. 오늘 좋은 재밌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온라인 강의는 또 아시다시피 앞쪽에 이렇게 채팅창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예. 또 선생님 또 나오시자마자 이렇게 박수 나오고 하트 나오고 이렇게 정광열 얼굴이 보인다는 분 계시고 이런 분 계시고, 그러면 하트로 채팅창 한번 도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강의가 너무나 또 기대된다 하시는 분들 하트로 채팅창 도배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트로. 그리고 아까 이행시 할 때 우리 선생님 성함 넣으셔가지고 하신 분 계셨다고 하던데, 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선생님 파이팅이라는 분도 계시고요. 하트로 도배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트 좀 빠르게 부탁드리고, 오랜만에 또 유튜브 이렇게 선보기 하는데 좀 채팅창 화력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 보시죠, 이만큼. 예, 감동입니다. 네네네. 하트 너무 많이 하는 분들 고맙습니다. 다들 감사드리고요. 남편한테는 안 쓰는 하트를 쓰고 있다라는 분들 계시고, 남편분한테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한두 개 정도만.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라는 분도 계시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요속도로 또 채팅창에 오늘 강의하면서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거 보고 뭐냐고 라는 분도 계시고, 히에 알겠습니다. 자, 채팅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강의 중간에 돌발 퀴즈도 꼭 있으니까 끝까지 또 집중해 주셔가지고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소리가 저만 끊기는 거겠죠?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면은 소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될 겁니다. 나갔다 한번 들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부탁드릴게요. 네. 엑시트님께서 강규현 선생님 이름 넣고 이행시 저였어요. 이분이 아까 하셨나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선물은 없습니다. 네, 선물은 따로 없다는 점 말씀 다시 드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자, 자연분만을 하고 싶은데 질이완 요실금이 걱정됩니다. 출산 후에 치료로 나아질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일단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고, 근데 이제 출산이라는 과정 자체가 이제 임신 과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근육도 이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인대라든지 골반도 이완이 되고, 그다음 출산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산육기를 보통 6주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죠. 좀 더 빨리 회복이 되는 분도 있고 좀 더 걸리는 분도 있는데, 평균은 한 6주 정도를 전후해서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그런 그 임신 중의 변화가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그게 이제 돌아오는 정도가 이제 개인차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산후 관리하고 기다리면 어느 정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 부족할 때는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좀 도와드리는 과정이 이제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질 이완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다 말하면 될까요? 네네네. 네. 실은 이제 일단 질 이완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실은 요새 병원 같은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너무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거의 뭐 성형외과를 방불케 하는 정도의 광고와 홍보와 뭐 설명과 뭐 그런 것도 꽤 많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의원급의 좀 작은 데서 이제 이런 거를 메인 진료로 해서 하는 데들이 요새 많이 생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단 출산 후에는 기본적으로는 한 6주 정도, 여유 있게 한 2달 정도 이제 기다려보고 판단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 이완에 대해서는 실은 이게 온라인 방송에서 하기 적합한 내용인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일단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케겔 운동 같은 거
임신 중에도 뭐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임신 중에 잘 하질 않기 때문에 출산 후에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것 좀 도와드리고 케겔 운동도 병원에서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오. 기계를 이용해서. 네네. 예, 케겔 운동을 도와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좀 도와드리면 훨씬 쉬워지고 네네. 그다음에 나중에 집에서 혼자 할 때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병원들 홈페이지 들어가면 많이 있는 뭐 질고주파, 뭐 질레이저, 뭐 그런 것들, 뭐 흔히 아는 여러 가지 뭐 제품명을 말하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이 이제 좀 여러 번 된 경우, 네. 그다음에 특히 뭐 마지막 출산이다, 뭐 이랬을 때는 이제 질 성형이나 이런 쪽까지도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실금을 또 말씀을 드리면 요실금은 이제 출산하고 좀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어느 정도 돌아오는데 이게 나중에 심해지면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실금이 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먹어야 되는 요실금이 있고 수술을 해야 되는 요실금이 있고 그 두 개가 복합적으로 같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증상이 있으면 오시면 되는데 일단은 약물 치료하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소변을 잘 못 참거나 자주 보거나 예, 그다음에 요의가 느껴졌을 때 많이 힘들게 느껴질 때 뭐 이럴 때가 약물 치료를 할 때가 평균 많고 그다음에 뭐 기침을 한다거나 크게 웃거나 뭐 운동이나 뭐 집안일을 하셔서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누출되는 요누출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오시면 그거 이제 상황을 보고 저희가 이제 최대한 도와드리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망설이지 마시고 그럴 때는 병원에서 상담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채팅창에도 질문이 많이 올라왔네요. 아까 요실금 관련해서 걱정된다는 분도 계시고, 네. 한번 채팅창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보시고 네. 질문에 답변을 해 드려야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닉네임 한번 읽어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기 면회가 출산 후에 탈모 있다는 경우가 이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뭐 비오틴 같은 거 먹으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은 탈모는 원인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증상이 심하면 원래는 그 탈모를 전문으로 보는 주로 피부과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긴 하는데 네. 그런데 진료를 조금 보시는 게 좋고 심하지 않을 때는 일단은 아까 똑같아요. 임신 중에 생긴 여러 가지 것들은 한 달 반에서 두 달을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게 어느 정도는 다 있기 때문에 네네. 출산하고 한 두 달 정도 기다려보려 하는데 142일 정도 됐으면은 탈모가 너무 고침이 된다 그러면은 물론 기본적인 정도 양은 먹어도 되는데 비오틴 같은 건 또 가량으로 먹지 말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담 병원에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양증은 일시적인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탈모하고 상관은 없는데 좀 기다려보고 대신에 긁으면 상처가 나면 2차 감염이 생기니까 막 긁고 못 참을 정도면 특히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특히 지립구 같으면 한번 내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또 질문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실금 수술도 하는군요. 무섭네요. 제왕흉터 스트레스. 네. 오로 나서 냄새가 나는데 언제 안 날까요? 라는 분도 계시고. 일단은 출산하고 100일 넘어서 탈모 시작이요. 라는 분도 계시고. 맥주 효모도 좋다고 하던데. 좋나요? 의학적으로 이게 조금 네.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맥주 효모. 왜냐하면 탈모 환자가 생각보다 남자도 엄청 많고요. 네네네. 여자도 많고 한데 이제 출산 후에 그럴 때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두 달은 기다려 보는데 두 달이 지나도 너무 심하다. 기본적인 산모분들께서 먹는 영양제 이런 거 먹고 그래도 계속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거는 진료를 한번 따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상태를 일단 파악은 해봐야 되니까요. 네. 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때보다 지금 2명 더 나와서 머리가 반도 안 남았어요. 이런 탈모 얘기가 쫙 올라오시네요. 네, 탈모 공감하는 아까,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리고 아까 요실금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 요실금 걱정된다는 말이 많으셨어요. 요실금이 근데 요실금은 실은 출산을 안 한 분들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저희가 한 여성분들은 한 50대 가면은 한 증상이 좀 약한 분들까지 치면 빈도가 40% 이상?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새 새로 최근 몇 년 전부터 판매되는 실비보험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약으로도 요실금을 보장을 안 할 거예요. 빈도가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요실금은 관리받으면 훨씬 좋아질 수 있어서, 물론 좋아지는 정도는 개인 차는 좀 있지만은 병원에 오시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골반 쪽이 이완돼서 일시적으로 출산 후에 생긴 거는 기다려보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6주에서 8주는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그러면 내원하셔서 상의하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산하고 질염이 발생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유유라는 분도 계시고. 일단은 출산은 질염하고 직접 관계는 없어요. 없는데 출산 후 하면, 특히 자연분만 했다 그러면 이제 회음부에 상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염증이 있으면 이제 산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임신 중에도 질염은 생기니까요. 근데 그럴 땐 나와서 확인을 하고, 질염도 요새 간단한 검사들도 있고 육안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진단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하면 임신 중에, 그러니까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도 질염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내원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어떤 분은 또 머리카락이 엄청 빠져가지고 단발로 잘랐다는 분도 계시네요. 네. 그리고 출산 후 요도가 뻐근하고 당기는 느낌이 드는데 왜일까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근데 출산 직후면은 워낙 힘들어서 그럴 때가 제일 많아요. 아기가 나오면서 산도 같은 데가, 요도가 산도에 거의 인접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아기 뭐 머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부피감으로 눌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광도 같이 눌리기 때문에 출산 후에 큰 문제가 없이 소변을 처음에 잘 못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봐서 만약에 특별히 염증이 아닌 것만 병원에서 확인을 하면 기다리면 좋아질 확률이 있고, 네. 만약에 뭐 염증기가 좀 있다 그럴 때는 이제 간단한 항생제 치료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또 첫째 임신 때는 가슴이 별로 안 아팠는데 둘째 임신 때는 임신하면서 너무 아프네요. 혹시 가슴 아픈 거랑 모유 수유 양이랑 관련이 있나요?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특별히 관계는 없고, 이제 임신하면 특히 처음에 가슴이 약간 붓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절로 좋아지는데, 만약에 그것도 증상이 좀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실은 임신 중에도 유방 초음파도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번 진료를 그것도 받아보는 게 좋아요. 만약 증상이 심하다면. 근데 약간 뻐근하고 좀 약간 뭐 심하진 않는데 괜찮다 이러면 그 정도는 일단은 지내도 괜찮아요. 붓는 느낌은.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또 드려볼게요. 지금 30주라고 하시고요. 아기 머리가 아직도 위로 향하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인터넷에 고양이 자세 같은 여가를 바로잡는 운동을 권장하던데 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면 효과가 있는지? 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요가 자세 중에 하나예요. 고양이 자세는. 그래서 실은 이게 코어 근육을 좀 강화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출산 후에도 많이 하는 요가 자세고요. 그다음 이제 그 여가일 때, 둔이일 때는 아기 머리가 위쪽으로 있을 때는 고양이 자세를 하면 이제 중력을 결국 이용하는 건데 머리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자세가 임신하신 그 산모님들께는 생각보다 힘들어요. 왜냐면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고양이 자세를 하는 건 아주 쉽진 않을 수 있어서, 네네네. 물론 힘든 정도가 이제 개인마다 다르시죠. 그래서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만약에 자세가 흐트러져서 넘어질 것 같거나 쓰러질 것 같을 정도면 일단은 쉬었다 하시라고 하고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시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한 35주 정도까지 받다가 그때까지 계속 여가면은 이제 수술적으로 일단은 뭐 잡을 건지 아니면 여가 회전술, 뭐 둔이 회전술이라고 하는데 아기를 이렇게 돌려주는 시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35주 때 상담해서 정하게 돼요. 왜냐면 그런 시술은 보통은 36주 때 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뭐 경산부, 아기를 출산한 적이 있는 분들은 37주 초반 때까지 하긴 하는데, 그래서 한 35주 때까지 그렇게 고양이 자세 해보고 그 다음에 돌아와 주면 감사하고, 안 돌아왔을 때는 이제 여가 회전술을 상담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스크 있는데 고양이 자세는 하지 말라고 하던데 유유유. 만약에 그런 분들 정형외과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 들을 정도면 대부분 정도가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고양해져서 안 해도 또 상황에 따라서는 돌아올 때도 있죠. 그러니까 하면 조금 더 돌아오지 않겠냐는 거지, 안 하면 절대로 안 돌아온다는 또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또 저절로 돌았어요라는 분도 네, 있는데, 그게 그렇죠? 이제 저절로 도는 경우가 있죠. 네. 네. 전 첫째, 둘째 다 여가였어요라는 분도 계시고, 고양이 자세할 때마다 이게 도움이 될까 현타 왔는데 열심히 해야겠네요라는 분도 계시고요. 자, 또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 많이 지금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 채팅창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도 여가 저절로 돌았어요. 네. 자, 또 한번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같이 보면서 질문이 너무 계속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지금 분위의 전술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분위기 전술 어디 있죠? 여기. 아, 일반적인 건가요? 일반 지방 소규모 산부인과 실은 요거는 실은 이제 분위의 전술은 예전부터 있던 시술입니다. 근데 이제 매스컴에 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인 거고요. 원래는 다 하던 시술이기는 하고요. 근데 두니의 전술의 기본은 이제 좀 작은 병원에서 해도 되는데, 시술 도중에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해야 될 때가 드물지만 있어요. 그래서 응급으로 바로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여건이 갖춰진 곳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36주 이후에 하는 겁니다. 갑자기 수술할 위험이 거의 없긴 한데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것만 뭐 된다면 가능합니다. 네. 자, 또 질문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고르신.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만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원하시면은 다 대답은 해드릴 수 있는데 너무 많아갖고. 그렇죠. 또 시간 관계에서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보이는 느낌으로. 그 타이레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타이레놀은 임신 중에 진통소염제 중에는 그래도 제일 편하게 많이 먹는 겁니다. 많이 먹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거를 쓸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 백일의 주사는 요새는 필수로 생각하고 맞습니다. 필수로 산모님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아기 임신할 때마다 맞는 걸 일단 권장하고 있고요. 아기랑 같이 있을 가족분들도 안 맞으셨다면 맞으시라고. 가족분들은 보통 10년에 한 번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상풍 주사도 요새는 다 섞여 있어서 남편분들도 맞아두면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 또 채팅창에서 방금 또 몇 번 보였는데, 출산 후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검진과 복용해야 하는 영양제 궁금합니다. 또 수유 시 필요한 영양소나 영양제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영양제나 뭐 이런 부분. 영양제는 일단은 임신 중에는 기본적으로는 영양제는 철분제 빼고, 그다음에 초기에 엽산하고 철분제 빼고는 식사를 잘한다는 가정하에는 꼭 드셔야 되는 건 원래는 아닌데, 근데 엽산은 예전에는 이제 신경관 결손이라고 태아 기형 예방 효과가 있어요. 그 엽산도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요새는 추세가 엽산도 임신 내내 좀 먹는 추세긴 해요. 그게 약간 조산이나 뭐 이런 것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들이 좀 되고 있어서, 그다음에 비타민이기 때문에 실은 뭐 쭉 먹을 수도 원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산모분용, 임산부용 그 종합 비타민제를 먹고 있으면 엽산은 거의 계속 섞여 있어서 계속 드시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분은 이제 임신 중에 빈혈이 안 생기는 분도 있지만 임신 자체가 빈혈을 좀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빠르면 한 16주, 늦으면 한 20주 사이에 시작해서 일단 출산하고 한두 달까지 평균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빈혈이 심하면 임신 초부터 먹기도 해요. 근데 이제 철분제가 이제 제일 흔한 불편감이 이제 속쓰림이나 위장장애 같은 거랑 변비 유발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증상이 있으면 또 상의를 해서 철분제를 바꿔볼 때도 있고, 뭐 유산균제제를 같이 먹으면서 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임신 중에 사용이 가능한 변비약 같은 것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오메가3 이런 또 영양제에 대해서 질문도 올라오고 있고요. 오메가3도 임신해서 많이 드시는 건데요. 일단 그걸 먹으면 제일 많이 먹는 이유는 태어나면 우리 애기가 공부를 잘한다, 머리가 좋을 거다.
근데 DHA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실은 이제 음식을 통해서도 뭐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에서도 다 섭취가 가능한 건 실은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안 먹으면 뭐 우리 애가 공부를 무조건 못한다, 머리가 나쁠 거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하나 오메가3는 어류에서 추출하는 게 많아요. 근데 어류에서는 이게 어디서 추출하냐에 따라 가지고 수은 함유량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네네. 쉽게 설명하면 먹이사슬에서 상위에,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이제 물고기일수록 수은 함유량이 높습니다. 뭐 참치, 상어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네네. 그래서 멸치, 뭐 정어리 이런 쪽으로 내려올수록 함유량이 적고, 그래서 요새 산모님들은 이제 해조류 추출 오메가3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더 좋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수은 함유량을 좀 체크를 해서 드셔야 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뭐 출산 후 관절통 뭐 이렇게 예. 이게 어떤 분이 손가락, 예,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또 찾아보면 또 실은 이제 한의원에서는 이걸 또 산후풍이라고 해가지고,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예, 네. 찬바람을 쐬면 삭신이 쑤신다 뭐 이런 거죠. 제일 흔한 거는 관절통, 골반통, 그 다음에 막 으슬으슬 춥고 막, 그러니까 관절이 막 시리다 그러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건 솔직히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이게 복합적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출산 후에도 실은 생각보다 가사일이 많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복잡한 부분이 조금 생기고, 가사일이 많아진다는 건 손을 엄청 많이 쓴다는 거죠. 손을 많이 쓰는데 손이 안 아프기는 어렵고, 많이 써서. 특히 아기 뭐 옷을 직접 다 면으로 해서 일일이 다 하시고, 뭐 젖병을 다 뭐 혼자 다 하고 이러면 생각보다 일이 워낙 많으시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지, 예, 그래서 필요하면 정형외과 진료를 볼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주 드물게는 가끔 이게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이 있어서 증상이 너무 심하면 한번 그런 건지 아닌지 체크는 한번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출산 직후라면 기다려보면 좀 좋아질 때가 많고, 너무 그러면 정형외과를 한번 볼 때도 있어요. 손가락 관절 같은 데도 뭐 물도 차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다음에 이것도 손도 이렇게 체조 같은 게 있습니다. 관절이 안 좋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관절을 조금씩 이런 식으로 약간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생각보다는. 근데 계속 너무 증상이 심하다 그럴 때 한번 정형외과를 보시고요. 또 손가락 손목 잘 안 쓰는데도 관절통이 왜 안 사라지는지. 네. 코코볼님께서 1년간 지금 관절통에 예. 아프고 계신데 손가락 손목 근데 이게 원인 불명인 경우도 솔직히 꽤 오. 있어요. 근데 일단은 잘 쉬면서 보고 경과를 봐야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럴 때 이제 영양제 같은 거 먹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 후에 그래서 좀 많이 먹는 게 이제 칼슘제하고 비타민 D 같은 거 좀 많이 드세요. 왜냐하면 아기 키우면 일단은 바깥에 처음에 잘 못 나가거든요. 네. 집안에 계시니까. 그럼 일단은 햇빛을 못 쬐니까 비타민 D 합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가 있고, 수유를 하시면은 일단은 우리 몸은 저절로 모유에 우선적으로 뭘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섭취가 잘 안 되면서 계속 모유를 수유를 하게 되면 엄마가 칼슘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건 이제 골격 쪽에 그 뼈하고 영향이 가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칼슘제 수유하는 분들은 칼슘제나 비타민 D 이런 거 같이 많이 드십니다. 네. 둘째 임신했는데 첫째가 배 위에 올라가는데 괜찮을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외래에서 엄청 물어보시는 정말요?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괜찮지 않습니다. 오. 왜냐하면 제일 위험한 건 애들이 살짝 뛰는 게 아니라 뛰었다가 점프해서 내려올 때 무릎으로 내려오면 큰일 납니다. 애들이 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애기도 큰 애도 다칠 수가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마도 다칠 수 있고 뱃속에 둘째도 다칠 수도 있고. 근데 간혹은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아기가 아직 안 태어났는데 첫째가 둘째를 질투할 수가 있거든요. 예, 만약에 좀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다. 특히 뭐 이럴 때, 야, 이러면 뱃속에 동생이 아프잖아. 이런 말은 첫째는 상당히 서운합니다. 그래서 아기한테 믿음을 줘야 됩니다. 둘째는 네 발끝도 못 쫓아온다. 너를 훨씬 사랑한다. 훨씬 자기를 사랑하는 게 믿음이 가면, 네. 만약에 질투 때문에 그런 거라면, 네네네. 자기가 확실히 예쁨을 더 받는 게 확실히 믿음이 생기면 양보합니다, 애들은.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 같을 때는 어머님들이, 그 산모님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애기들이 물어볼 때 애들은
기다리라고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좀만 기다려 이럴 때. 일단은 눈을 마주쳐서 간단한 대답을 해주고 마저 해줄게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어른도 잘 못 기다리는데 어린애들한테 기다리라고 그러면 애들은 쉽지 않죠. 그렇게 좀 사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만약에 그런 경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또 채팅창에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또 배 위에 올라가. 네. 이것도 근데 걔들은 기다려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안 돼, 기다려, 내려가. 이렇게. 실은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제 사람처럼 이해력을 갖고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못 올라가도록 일단은 그냥 이렇게 딱 훈련을 시키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출산은 눈이 또 침침해졌다는 분도 계십니다. 일단은 눈이 침침해졌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건 안과 한번 가보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안과 가면 간단한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뭐 꼭 각막이 아니라도 망막 쪽 병변도 있을 수 있고 시력이 바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두는 게 좋아요. 근데 루테인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일단 저 증상이 너무 오래 가면은 한 번은 보시는 게 좋아요.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예. 더 괜찮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또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애기 낳고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아, 저거는 산후유통. 진짜 다양한데 남자분들도 나이가 많아지면 건망증은 조금씩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 낳고 건망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이제 다른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아기를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능력치는 한계가 있는데 이제 예전에 신경을 안 쓰던 부분을 신경을 쓰고 예전 걸 다 잘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죠. 그러면 솔직히 이럴 때는 가족의 도움이 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본인의 일이 그러니까 그 아기 육아에 대한 그 로딩이 좀 줄면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좀 일이 유난히 많은 것 같다 느껴지신다면 그런 걸 한번 조절해 보시면 먼저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육아휴직 중에 건망증 생기더라고요. 남편분도 힘드시죠. 네. 남편분도 같이 도와주실 육아는 생겨버리니까. 자, 육아 새치 엄청 생겼어요. 새치가 엄청 생긴 분도 계시고, 임신 중기에 살 1kg 정도 입덧은 계속돼요. 이런 분도 계시고, 자, 또 이렇게 일단은 질 분비물에서 시큼하거나 약간 비린내 같이 나거나 그렇게 나면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한번 내원해 보셔야 되고요. 그거는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질염 같은 경우에는요. 자, 또 산후 우울증 약은 이거는 정신과 선생님, 요새는 정신건강의학과라 그러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그걸 알고 주신 거면은 이제 드실 수 있는 거니까 주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드셔도 되는데 이제 산후 우울증으로 해서 약을 실제로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산후에는 그러니까 우울감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약간 처음에 한 1, 2주 요때 약간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우울한 느낌 정도, 기분 정도를 느끼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보고에 따라 다른데 한 50에서 한 최대 한 80% 이상도 그런 감정을 일시적으로 느끼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랬다가 대부분 좋아지죠. 근데 거기서 이제 산후 우울증으로 가는 확률은 이제 그거보다 훨씬 낮죠. 근데 그래도 그거 한 10%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증상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가까운 분들께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이래서 너무 힘들다. 말씀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일단 아기를 낳고 나면 상황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특히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면. 이럴 때는 혼자 있는 게 되게 안 좋거든요. 힘들고. 그 다음에 일도 그러면 혼자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주변에서 가능하시다면 좀 도와주는 게 좋고, 자꾸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게 낫고, 그런 도움에도 나는 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시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판단이 안 쓸 때는 일단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자꾸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게 일단 맞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흔한데 대부분은 주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잘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혼자 이렇게 삭히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건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 참지 마시고 꼭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시고,
눈물 나요. 라는 유유라는 분도 계시고, 네. 산후우울증 때문에 친정에 있어요. 라는 분도 계시고, 네. 조리원에서 그냥 밥만 먹는데도 눈물 나요. 산후우울증, 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때도 남편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네. 예. 남편분들께서 또 금융치료로. 네. 저도 외래 볼 때 만약에 좀 그런 것 같으면 일부러 시간을 더 할애해서 얘기를 좀 길게 합니다. 그리고 짜증나면 저한테 다시 오시라고. 저는 들어드린다고. 남편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네, 근데 남편분이 출근하면 같이 있지를 못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 집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예. 뭐 명품백을 사들고 오거나 이러면 바로 치료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도움이 안 되진 않겠죠. 샤넬이나 뭐 이렇게 엘메스가 더 그게 뭐 제일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는 금융치료다. 네. 채팅창에. 자, 저희 남편은 퇴근하고 육아한다고 모신다고 남편분도 우울하고 남편도 엄청 힘들죠, 네. 실은. 그러니까 서로 이거는 우리 가족의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옛날에는 애를 낳고 키우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 집안에 우리 집안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 중에 한 순간인 거예요.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 근데 이럴 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순간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예, 돌아갈 수 없고 다시 체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을 잘 보내면 뿌듯한 기분으로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거고, 잘 못 보내면 후회하거나 막 그때 더 잘할 걸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지만 지금 이게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우리 부인에게, 우리에게, 애기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럴 때 힘들 땐 이때도 또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많이 도와주시는 게 평균 이제 친정 어머니신데, 네, 하여튼 그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네. 꼼지랑님, 저희 남편은 육아를 돕지도 않는데 자기가 왜 우울? 뭔지 하고 점점점이라고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하고 점점점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제가 대답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가 왜 우울하냐 이러면서 좀 서로 또 도와가면서 이렇게 또 임산부 독감 예방 접종은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임산부에서 꼭 맞는 게요. 백일의 예방 접종하고요. 독감 예방 접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계획도 조리원 근데 독감 예방 접종에 약간 과민 반응 같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드문데,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경우는 안 맞는 경우가 간혹은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그런 경우는 잘은 없고, 조금 하루 이틀 조금 몸살기 같이 그러다 대부분 말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과하다 그러면 일단은 그랬던 병원에서 그때 기록을 한번 봐달라고 하고, 그걸 봤던 선생님이 좀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번 다음 질문은 출산 후 근력 운동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네, 근력 운동은 이것도 아마 실은 요새 인터넷 치면 워낙 글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일단은 출산 후에 뭘 할 때는 기준은 일단 웬만하면 다 어디를 가나 6주가 일단 기본 기준이 딱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교과서에 아기 낳고 6주까지가 산후기라고 돼 있기 때문에 6주를 기준으로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슬슬 뭐 좀 더 하고 이런데 일단은 운동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게 제왕절개를 하셨냐 자연분만을 했냐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연분만도 첫째냐 아니면 둘째, 셋째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회음부 통증이 보통 둘째, 셋째로 갈수록 훨씬 적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느끼는 또 힘들어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으신데 평균적으로 얘기하면은 1주 정도까지는 일단 조심하라 그러고 1주부터는 어차피 조금 걷고 이런 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혈전 예방도 있고 여러 가지 혈액순환이나 붓기 빠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걷기는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1주 정도 지났고 몸이 많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강도는 한 1주나 2주 간격으로 조금씩 올리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평균은 한 6주 전후에서 이제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면 이제 스트레칭부터 어느 정도 운동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한 12주 정도 되면 이제 웬만한 가벼운 운동은 이제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은 한 6주부터는 근력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산모님들이 자기의 컨디션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팔로 하는 근력 운동 간단한 조그만 아령 가벼운 걸로는 더 작은 주수에도 하려면 하겠죠. 그러니까 더 짧은 기간에도.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전에 했던 좀 약간 격렬한 수준의 운동을 했던 분들은 한 빨라도 12주 아니면 한 16주, 한 4개월 정도까지 받다가 컨디션 회복된 걸 확인되면 하시라고는 합니다. 네.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돌발했어요. 돌발 아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돌발 퀴즈 지금 하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커피 드시고 계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네. 말을 할게요. 자, 돌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함께 돌발 퀴즈 하실 분들 빨리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 함께 하실 분들 돌발 퀴즈 진짜 오늘 돌발적으로 했습니다. 돌발적으로. 자, 빨리 모이실 분 모이세요. 빨리 휴대폰 앞으로, 컴퓨터 앞으로, TV 앞으로, 모니터 앞으로 빨리 다 모이세요. 돌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돌발 퀴즈는 제가 문제를 내면 정답을 맞추시면 되는데 정답은 카카오톡 맘스토리 채널로 이동하셔가지고 정답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는 정답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꼭 맘스토리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하셔가지고 그 답변 맞춰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돌발한다고 딸아이 부엌에 바닥에 내두고 달려왔다고요? 근데 스리맘님 다시 안고 오세요. 스리맘님 이 돌발이 뭐라고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애기 안아주시고 같이 들으세요. 돌발 퀴즈 같이 합시다. 같이 해요. 같이. 알겠죠? 네. 유튜브 채팅창에는 안 돼요. 꼭 카카오톡 채팅창 채널로 이동하셔가지고 그 정답 답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카시트 하다가 애기가 막 벨트 한다고 하다가 또 돌발 퀴즈. 일찍. 네. 이제 합니다. 네. 위에 그 고정 댓글창에 그 카카오톡 채널 채팅방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답변하실 때 누르시면 돼요. 답을 답을 카카오톡에 남기라는 거예요. 답을. 아시겠죠? 답을 카카오톡. 애기 운다고요? 아이고, 어떡하면 죄송합니다. 네. 분유 타야 되는 돌발 때문에 멈췄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큰 죄를 지은 것 같네요. 네. 자, 아직 당첨 번호랑 정답을 입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문제 나갑니다. 자, 문제 나갈게요. 한다고요? 빨리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첫째 때 모유 수유를 했다면 둘째 출산 시 유방 마사지를 받지 않아도 모유가 나온다. O인가요? X. OX입니다. OX. 첫째 때 모유 수유를 했다면 둘째 출산 시 유방 마사지를 받지 않아도 모유가 나온다. OX. 자,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하셔가지고 본인의 번호와 함께 온지 X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번호와 함께 온지 X인지. 얼른요. 애기 트름 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빨리 냈어요. 빨리 맞춰주세요. 온지 X인지 빨리. 나오던데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세모요 라는 분들 계시고 뭐 마음대로 하시면 세모도 뭐 마음대로 치셔도 되고 어떻게 참여를 하는 거니까 네, O인지 X인지 요거는 이름 안 써도 되잖아요. 맞죠? 요거는 이름 안 쓰고 번호랑 정답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번호랑 정답만. 너무 어렵다고요? 찍고 왔어요. 그냥 편하게 이게 참여하는 거라서 맞춰도 되고 틀려도 되는 거니까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시겠죠? 참여해서 참여. 셋나은 친한언니 피셜 나온다는데요. 네, 친한언니 피셜이 언니 피셜, 친한언니 피셜로 나온다. 네, 어려워서 별표. 네, X. 네, 세모 하시죠. 네, 뭐 편하게 하시면 세모, 뭐 별표, 뭐 직각형, 마름모 다 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네, XO. 네. 자, 둘째도 모유 먹였는데요. 라는 분들 집단지성은 X. 대세가 X론이다. 네, 루트 돼요. 네, 루트는 안 됩니다.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루트는 안 됩니다. 네. 자, X. 네, 그냥 나왔는데 틀려도 되나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온지 X인지. 온지 X. 그리고 뭐 편하게 십자가 하시고 십자가 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들 모이셨죠? 지금 풀고 계시죠? 혹시나 돌발 퀴즈 아직까지 함께 안 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빨리 돌발 퀴즈 하니까 모여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틀리면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감 5초 전입니다. 마감 5초 뒤에 마감할게요. 저도 첫째, 둘째 다 완모인데 마사지사분이 받는 게 좋댔어요. 유선이 맡기는 사람도 있다고. 틀려도 참여 유도 이렇게 어렵다니. 자, 5, 4, 3, 2, 1 돌발 퀴즈 마감하겠습니다. 자, 첫째 때 모유 수유를 했다면 둘째 출산 시 유방 마사지를 받지 않아도 모유가 나온다. 선생님,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정답은 세모.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는 다 정답인 거죠. OX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둘 다 이제 맞다는 뜻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사지를 안 해도 모유는 나오게 돼 있죠.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이제 자연적인 게 이제 충분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유방 마사지가 도움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유방 마사지는 모유량이 좀 적을 때, 모유량이 조금 더 늘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방 우려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방 마사지는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근데 유방 마사지를 안 받으면 모유가 안 나온다. 이제 그거는 아닌 거죠. 근데 모유가 좀 부족하거나 모유가 잘 안 나올 때 유방 마사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간단한 거는 이제 약간 뭐 저희 병원 같은 전문 분만병원에서 출산하시면 실은 출산하고 병원에 계실 동안 교육을 다 하고 네네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정도는 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교육도 또 따로 하고 해서 자기 한번 받아보면은 알거든요. 또 조리원에 가시는 분들은 또 많이 받아보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받아보면 혼자서도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고 모유량이 적은 것 같을 때는 뭐 마사지를 제가 지금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아도 잘 나온다. 그러면 솔직히 안 받으셔도 되죠. 이제 어떨 때 조금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유선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아예 염증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유방우려이라고 염증까지는 안 갔는데 가슴이 뿌른 거예요. 그때 또 마사지가 도움이 많이 되죠. 그걸 배출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걸 오래 놔두면 그게 아주 딱딱하게 변하면서 유선염이 정말로 올 수도 있는데 그때 마사지를 받으면 진짜로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셔야 돼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예,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아픕니다. 그때는. 그 전에 받는 게 훨씬 편하고 모유양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생겨요. 유방우려는. 네. 왜냐면 애기는 배부른데 모유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걸 그대로 두면 이제 우려이 순환이 안 되니까 가슴이 뿔는 거죠. 그럴 때는 좀 마사지를 해서 짜줘야 되는 경우가 오히려 있습니다. 모유량이 좀 많은 경우에도. 예. 근데 그거는 이렇게 몇 번만 조금 받아보고 하면은 금방 배워서 본인이 혼자도 할 수 있고 실은 그게 생각보다 유방 마사지가 힘들어요. 솔직히 손목하고 이런 데 엄청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남편분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좀 배워서 도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네. 채팅창에도 울혈이 있었다는 분도 계시네요. 네, 울혈이 있었어요. 유유. 전문사만 3번 왔네요. 네. 또 채팅창에 질문 바로 또 말씀이 끝나시자마자 질문이 바바박 갑자기 올랐습니다. 정답은 세모였고요. 뭐 다 인정을 해드립니다. 틀려도 되고 맞춰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또 내려서. 일단은 월경 주기마다 이게 가슴이 뿔는 게 월경 주기 따라서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그러면 괜찮을 때가 많아요. 많은데 우리나라는 좀 외국하고 다른 게 우리나라는 30대부터 유방암 발병률이 유난히 높은 나라예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가 더 많은데 우리나라는 30대부터 늘기 시작해서 40대가 오히려 피크일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검사는 해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유방 초음파가 요새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보험이 돼서 뭐 증상이나 불편한 게 있으면은 실은 이제 보험으로 초음파를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비용도 옛날만큼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땐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프거나 막히면 남편이 입으로 모유를 빼주는 경우도 있던데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올랐어요. 남편분께서 도움을 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소식인데. 경우도 있다고 어디서 보셨죠? 네, 근데 일단은 뭐 모유를 순환시킨다는 걸로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손으로 해주는 게 좋고요. 이게 이제 온찜질을 하냐 냉찜질을 하냐 갖고도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우려이나 염증이 심한 게 아니면은 이제 마사지 자체를 위해서는 처음에는 약간 유방을 따뜻하게 해준 다음에 이제 마사지를 하는 게 좀 더 나은데 염증이 너무 심하고 가슴 자체가 염증 때문에 부어있다 그러면 처음엔 냉찜질을 해서 좀 식혀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병원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실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마사지를 하기 위한 준비 운동으로는 따뜻한 찜질, 뭐 엄청 뜨거운 찜질이 아니라 따뜻한 정도의 찜질을 조금 10분, 15분 정도 살짝 해주고 이제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유방 마사지 하는 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얘기가 길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유선염이 심하거나 아니면 우려이 너무 심해갖고 막 부은 것 같다 이럴 때는 냉찜질을 할 때도 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경험자 선배의 조언이라고 하셨다고 아시는 분이 네.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맞는지, 그 예. 입으로보다는 손으로 해서 그 교육을 받아갖고 이렇게 네. 멀리서부터 안쪽으로 와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게 이제 원칙이죠. 네. 네. 또 계속 모유 말고 꼭지 빼주는 남편이 빨아주면 나온다는 이런 질문도 이제 다들 그만해 주시고요. 네. 네. 자, 도움 돼요. 좀 어떤 도움 된다. 그러는 분도 계시고. 자,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잠깐만요. 네. 응급제왕 둘째 V백, 아, 셋째 이게 V백은 원칙적으로는 유도분만을 안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원칙입니다. 예, 원칙이고 둘째를 V백을 했기 때문에 V백 자체는 가능한 건데,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경우는 예정일 가까이에 제왕절개 날짜를 잡아놓고 네. 예, 자연진통이 안 걸리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병원에 따라서 이게 V백도 유도분만을 좀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저희 병원은 아니긴 한데, 근데 이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도분만 할 때 자궁촉진제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쓰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고, 네. 선생님 판단하기에 이게 약을 살짝만 써도 진행이 잘 될 것 같다고 판단될 때인지 아닌지.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V백은 유도분만을 일단은 하지 않고 예정에 가까이 기다렸다가 자연진통이 안 생기면 수술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원칙이다. 근데 이제 세세한 거는 이제 담당자님이랑 상의가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출산 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네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이제 제가 이건 뭐 중요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결론은 출산 후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병원에 안 오시는 겁니다, 일단. 네,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출산 후에는 제일 많이 하는 건 일단은 태어나고 나면 일주일 전후에서 한번 보고요. 별 문제가 없으면 한 달에서 뭐 한 5, 6주 사이로 해서 한 달 전후로 해서 2번 정도 기본 체크를 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뭐를 다 하시라고 이렇게 일일이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근데 출산하고 안 오시는 분은 되게 드물어요. 네, 드문데, 네. 이제 병원에 오시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원에 왔을 때 불편한 게 있으면 꼭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게 되니까, 뭐, 육체적인 거든지 심리적인 거든지,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후 우울증도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근데 그때 조금만 도움받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병원에 와서 기본적인 출산 후에 체크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임신 중에 뭐 좀 안 좋았던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임신성 당뇨나 뭐 빈혈, 뭐 임신성 고혈압, 비타 등등, 그다음에 뭐 갑상선, 뭐 이런 게 있을 때 병원 후에, 그러니까 출산 후에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긴 한데 좋아졌나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갑상선이 피곤하고 기분이 많이 옛날에 비해서 좀 들쑥날쑥할 때 갑상선 문제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할 때가 있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산 후에 체중 관리 다이어트 약 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출산 후에. 일단은 이거는 수유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네. 그다음에 요새는 다이어트도 많이 옛날하고 좀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유를 안 한다고 하고 본인이 출산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약물 치료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의 기본은 이제 식이요법하고 운동이 기본이 되는 상태에서 뭐 다른 거를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본인이 수유를 하냐 안 하냐, 내 몸 상태가 일단은 출산 후에 어느 정도 회복됐냐. 근데 그게 보통은 뭐 한 4주 내지 6주 후 정도, 빨라도 4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판단한 다음에 병원에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고, 그것도 생각보다 상담하러 많이 오세요. 예, 그래서 예,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그건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 후 100일 안에 못 빼면 살이 나는데 맞나요? 100일 안에 못 빼면 이게 본인이 그거는 꼭 아닌데, 일단은 실은 한 100일은 좀 심하고 한 6개월 정도, 180일 정도, 예, 6개월 정도 지났으면
이제 살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빼려면은 이제 나의 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솔직히 출산 후에 수유하면서 필요한 칼로리는 하루에 한 500kcal 정도예요. 네. 근데 일반적인 밥공기 밥그릇이 300kcal거든요. 그다음에 우유 같은 게 한 잔에 한 우유마다 다르지만 120kcal. 예. 그러면은 실은 밥 한 공기 더 먹고 우유 한 잔 더 먹고 뭐 사과 같은 거 뭐 반쪽이나 한쪽 더 먹고 이러면 거의 500kcal가 채워지거든요. 네, 칼로리가. 네, 네. 근데 그거를 세 끼에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한 끼가 아니라. 그러니까 출산 후에 수유하면서 필요한 칼로리가 엄청 높지가 않은 거예요. 수유를 하니까 더 많이 드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예, 아니, 좀 더 드시는 건 맞는데. 맞는데, 그거보다는,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가 많이 먹는 거 있죠? 치킨, 피자, 빵. 그런 건 한 조각에 기본 300kcal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무슨 햄버거집 가갖고 콜라, 감자튀김, 햄버거 하나. 세트로 이렇게. 그러면 보통은 뭐 900에서 1000kcal 기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칼로리가 그렇게 계산된다는 걸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마요네즈류의 소스 같은 게 보통은 그 차 티스푼 한 숟갈이 한 3-40kcal 되거든요. 근데 야채를 많이 드시는데 마요네즈를 한 바퀴 삥 크게 원형으로 돌렸다 그러면 칼로리가 몇백 킬로칼로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소스류가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칼로리를 조절을 하면서 하는데 또 무조건 굶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솔직히 병원에 가서 상담해갖고 조금 짜는 게 좋기는 하세요. 네, 운동도 어느 강도로 할 거냐.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해도 보통은 한 150kcal에서 200칼로리 정도 소모되게 짜줄 때가 많거든요. 네. 300kcal 정도 소모하려면 운동량이 꽤 많아야 돼요. 생각보다. 한 500kcal를 소모하려면 진짜 한 1시간을 한 시속 10km는 진짜 안 쉬고 뛰어야 돼요. 그 정도 돼야 500kcal 소모가 되거든요. 예. 운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근데 그걸 조금만 상담하면 저희가 그냥 말만 해도 도움이 되게 좀 짜드릴 수도 있고, 좀 구체적으로 짜드릴 때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병원에 상담하면 도움이 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마음 아픈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 방금 먹었는데 먹지 않은 느낌이 든다. 많이 허기진다. 분들 계시고, 네.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그런, 예, 제가 예전에 산후비만 강의를 많이 하러 다녔었는데, 그런 쪽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좋네요. 네. 신랑 참치비빔밥 해줄 때 귀찮아서 마요네즈 열심히 빙빙 돌렸는데 어쩐지 앞자리가 9가 됐더라. 그럴 때는 하프마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너무 좋다. 좋아요. 꼭 해주세요라는 계시고. 그럼 또 질문 다음 달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또 스케줄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도 스케줄 따라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이요라는 분도 계시고. 자, 이제 또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막막한 출산 준비. 저거 하나만 해드릴까요? 어떤 겁니까? 제왕절개하고 바로 임신 가능한가요? 네. 원래는 저희가 이제 회복기를 좀 가지라 해서 한 2달 정도는 두라고 하고, 근데 만약에 수유 같은 거 하면 보통은 이제 제왕절개 해도 뭐 임신 자체가 보통 안 하시니까. 네. 근데 만약에 예상하지 못하게 임신이 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본인 상태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어차피 근데 병원을 다니실 거니까 임신이 됐다면 그럼 병원에서 알아서 잘 봐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분 막막한 출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고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근데 그 질문은 이제 실은 병원에서 의사들은 이제 출산에 대한 준비를 주로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 마더비 문화원이나 저희 환희맘 센터에서 많이 도와줄, 그래서 여러 가지 산모님들이나 아기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만약에 의사로서 본다면 이제 준비라는 건 임신 전에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거. 근데 그건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를 다 해드리고, 뭐 영양제도 드시고 아니면 기본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환자분이 산모님이나 태아 상태에 맞춰서 제일 알맞는 출산 준비를 해서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질문은 뭐 어떤 뭐 용품이나 물품이 내지 아니면 주변 가족의 도움이다. 그거는 이제 다니시는 병원에 이제 그런 관리해주는 센터 산모님들, 예, 그런 데서 또 하시면 잘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채팅창에도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채팅창에 어머니들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채팅에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셋째까지 전부 제왕절개 예, 가능합니다. 예. 넷째까지. 넷째도 제왕하던데요, 라는 예, 거죠. 넷째도 예, 합니다. 예. 27주 전에 10kg 넘게 쪘는데 정상인가요? 송금 많이 먹어서 그렇게 예, 다리 이게 아파요. 실은 이게 산모님들 입장에서 조금 속상한 게 이제 임신 중에 필요한 이제 평균적인 체중 증가량은 한 12.5kg, 보통 10kg에서 한 13, 4kg인데 저는 한 15kg까지 그냥 보자고 하는데 근데 이제 임신 중반기쯤 반쯤 왔는데 10kg가 쪘다. 생각보다 네. 많아요. 근데 솔직히 체중은 반 남았을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훨씬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한 12.5kg가 찐다고 하면은 한 20주나 한 23, 4주까지 한 5, 6kg가 찌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할 때까지 한 7, 8kg가 찌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 4kg까지 이렇게 많이 저희가 봐드려요. 네. 예, 근데 적게 찐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찐 건 아니라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병원에 가면 초음파로 아기 크기를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어느 정도 맞춰서 먹었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배가 약간 고프게 드셨는데 아기는 잘 크고 있으면 일단 모자라지는 솔직히 않죠. 예, 않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아기 크기나 아기 상태를 봐가면서 조절을 하면 되는데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 너무 빡빡하게 시기를 관리하면은 솔직히 즐겁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임신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너무 몸무게를 몇 킬로에 딱 못 박아둘 건 아니다. 예, 대신에 임신 중에는 먹은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한 운동은 가끔 다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상담하고 하셔야 되고 가벼운 운동은 다 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운동은 되는데 근데 일단은 임신 전에 비해서 15kg가 넘어가면 신경은 기본적으로 씁니다. 네, 그건 알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19kg 쪘는데 아기는 2.51kg였어요. 유유라는 분도 계시고. 자, 임신 중 스쿼트 괜찮나요? 네. 스쿼트는 임신 중에는 그렇게 권하는 종류의 운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허리에 좀 무리가 갈 수 있고 배가 앞으로 초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스쿼트는 기본 자세가 허리가 원래 좀 무리가 가는데 배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면 조금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임신 중에는 기본적으로 임신 전에 하지 않던 거 그러니까 하던 것보다 더 심한 운동은 일단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 임신 전에 할 수 있었던 운동까지만 하는 거고 본인이 부담을 느끼는 정도로 힘들 때는 나눠서 하거나 좀 줄여서 하거나 멈췄다 하시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우리 선생님 시계를 보시면 벌써 3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이 답변을 해드리고 싶고 질문을 받고 싶지만 또 이제 우리 선생님 보내드릴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강의 유익하고 즐거우셨죠? 네, 지금까지 끝까지 또 질문 주시는데, 네, 또 아까 또 다음 또 강의 또 한번 하실 수도 있다 하셨으니까 다음 또 뵙기를 기원하면서 가시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온라인이지만 또 이렇게 산모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고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좋은 기회 있으면 제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고 모두 즐거운 태교하시고 순산하시고 해서 좋은 날들 쭉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트로 채팅창에 하트 도배 많이 한번 저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하트 고맙습니다. 순산하세요. 하트 한번 올려주세요, 어머님들. 하트 드렸으니까 다시 주셔야죠. 빨리 하트로. 이런 유익한 강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순산기원 감사합니다. 하트 정보 많이 얻고 갑니다. 라는 글도 있고, 와우, 하트로 도배. 네,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짱짱맨, 하트. 고맙습니다. 어머니들 하트를 다시 우리 선생님께 드리면서, 우리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광고 보고 올게요. 감사합니다.